현장에서 사장님들을 만나면 우리 노무사 별로야. 뭘 해주는지 모르겠어.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꾸기 전에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답답한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결국 다음 법인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노무법인가치 조현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노무법인들의 불만을 종합해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표님들 불만 대부분은 노무사가 불성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른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불만이 크게 5가지 정도로 모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 가장 흔한 불만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법인의 단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차 정도까지는 사실 대표 한 명이 자문도 하고 영업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락이 늦을 수밖에 없죠. 또 큰 법인일 경우에도 급여 위주의 법인 혹은 급여 위주의 프로세스라면 담당 노무사가 아예 붙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소통의 문제는 법인이 어떤 단계 때문에 그런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작은 법인이 나쁘다는 아니지만 작은 사무소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는 담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습노무사라는 제도, 노무사의 경우에는 최초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6개월간 법인에서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6개월, 길어봤자 1년 반 정도의 보통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도 수습노무사가 담당인 경우에 그렇겠죠. 이건 매출 5억을 넘긴 중대형 법인이라도 수습 슬롯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노무법인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대신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히스토리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담당이 왔을 때 새롭게 우리 사무실에 관한 정보를 다시 알려줘야 되는 일, 그런 일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거고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는 법인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뭘 해주는지 모르겠다입니다. 마음이 아픈 얘기도 합니다. 사실 일을 안 해준다는 것은 결국 큰 문제가 없었다, 다행이다 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대표님들은 또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노무자문은 보험의 성격과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없는 평시에는 활동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소통 채널과 히스토리를 정립하는 거죠. 그런데 2가지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가 위험한지에 대한 적기 소통 시점에 대한 교육과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문제는 대표님이 언제 연락할지를 놓쳐버려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 징후들을 잘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죠. 이러한 개정사항들, 우리 회사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무슨 문제가 있을지를 빨리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되면 일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네 번째, 직원 편만 든다. 네, 오늘 이 내용도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제는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로자에게 권리를, 사용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당연히 회사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법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상식도 있고요, 규범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해석도 필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분할 약정이 유효하냐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모두 위법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렇게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다 라고 보아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다수 의견이고, 이걸 그대로 설명해 준다면 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원이 너무 사정이 급해서 미리 받아갔습니다. 혹은 입사 시에 저 퇴직금분 좀 1년 이상 근무할 테니까 먼저 주세요 라고 해서 먼저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나중에 퇴직할 때 저 그때 못 받은 차익이 있으니까
최종 임금 가지고 다시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법보다 먼저 작동하는 상식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사건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설령 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감독관은 전부 무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이 올라서 생긴 차익분 정도만 내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받은 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도 누가 요청했는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비슷한 사건을 다퉈본 경험이 있는지, 경력이 있는 노무사는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답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AI가 조문과 해석, 판례를 다 찾아주는 시대에 이걸 그냥 읽어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하고 알려주는 것이 진짜 전문성입니다. 정보는 흔해졌고 해석이 귀해진 거죠. 자, 불만입니다. 마지막, 너무 비싸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보통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경험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이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사건이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노무법인은 이건 기본적인 자문의 영역이 아니에요. 별도 비용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솔직히 자문은 법인 입장에선 본전이거든요. 사건이나 컨설팅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노무법인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문사인 관계로 이걸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장가를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별도 사건은 어떻게 받는지 이 기준에 관한 것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자문은 자문대로 하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5가지 불만. 소통이 안 된다, 담당이 자주 바뀐다, 뭘 해주는지 모르겠다, 회사가 아니라 직원 편만 든다, 너무 비싸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법인을 선택할지에 대한 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결국은 노무법인의 성장 주기, 생애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법인 보통은 대표 혼자 시작해서 3년차까지는 대표 혼자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수습노무사 또는 일반 직원, 갈래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2가지 문제는 우리가 자문하고 있는 법인의 규모와 관련된 문제라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법인을 선택해야 되냐, 이걸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해법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법인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드릴까요? 저희 법인의 생애주기, 성장주기는 어디일까요? 우선 저희는 아주 작지도 아주 크지도 않습니다. 노무사의 규모로 따진다면 저 대표 노무사를 포함해서 직원 노무사는 총 5명이고요. 파트너 총 2명, 7명의 노무사가 노무법인 가치라는 브랜드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대형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 대형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다는 겁니다. 규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생애주기에 있는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직접 일하면서도 그 아래 경험 있는 노무사들이 어느 정도 함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애주기의 문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몰리는 소통 문제나 담당 교체 문제를 구조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까요? 1번, 소통의 경우에는요, 저희는 자문 등급에 따라서 담당 노무사를 정, 부, 총 2명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외근이나 부재인 경우에도 다른 한 명이 연락을 받도록 해서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상담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요, 담당에 대한 교체입니다. 우선 일단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나눠서 인수인계에 관한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노무사가 그만두는 경우에도 부노무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를 정노무사한테 받는 것이 매우 용이합니다. 함께 자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히스토리를 잇고 있습니다. 3번째 문제는요, 뭘 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평시에도 이렇게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유튜브 강의나 레터, 월별 정기 간행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문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상담 시
위험징표,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저희 법인에 반드시 연락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직원편만 든다는 그 문제입니다. 저희는 기업 자문, 기업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계하고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주된 일입니다. 말씀드렸던 퇴직금 사례처럼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한 실제 도움이 되는 답변들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교보생명 VIP 자문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8건 정도의 새로운 대표님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를 찾아주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별도 사건 비용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정액제로 이를 공개하고 있고요. 나중에 예상 못한 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문사에는 할인을 적용하고 시중가에 비해서 적어도 20%, 많게는 절반 정도로 할인해서 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사무실에 공개되어 있는 가격표입니다. 네, 임금체불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자문사 가격 50만 원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50만 원 얼마나 저렴하게 받는 것인지. 근로감독 현장 대응도 100만 원부터입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자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업장 내에 히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수가 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빼고 정직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사무실은요. 자문을 한 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가지고 차별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법률 자문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세 등급으로 이루어지고요. 규정과 상시 자문이 필요한 소기업은 100이직, 10명 정도 30명까지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정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중견은 프로, 30명 이상 다수 지점이나 노숙 이슈가 있는 곳은 프리미엄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프로와 프리미엄은 방문 서비스가 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기 또는 반기에 방문하여서 사업장의 이슈들을 점검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노무법인 바꾸셔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법인의 히스토리는 자문사가 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바꾸는 게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 바꾸면 로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이 이미 히스토리 반영이 안 된다. 사람이 자꾸 바뀐다. 그럼 그건 변경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실 시그널입니다. 네. 노무법인 가치로 연락 주시면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노무법인 불만으로 알아보는 좋은 노무법인에 관한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노무법인 가치 조현진이었습니다.